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명태균이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그 카톡 이런 걸 이렇게 공개하고 뭐 한 2,000개 더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좌파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우리 그 자유파 보수 국민들 중에도 요즘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이제 그 명태균이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그 소통을 하나, 이렇게 그 우리 우파 내에서도 좀 탄식을 하는 이런 이제 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심정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그 제가 유튜브에서는 잘 안 다루려고 합니다. 제 서정욱 TV에서는. 다만 이제 워낙 제가 방송 출연이 라디오나 TV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안 다룰 수는 없고 계속 이제 그 방송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여기서 중요한 게요. 명태균이 폭로하는 이걸 이게 그 정확하게 저희가 팩트하고요. 그 다음에 추측 이런 데 그 영역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정확한 이게 팩트가 뭔지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그 추측하고 해석이 그 악의적으로 과장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거를 그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이가 이제 그 이준석 빼고는 이게 서로 다 공개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하고는 이제 명태균이가 서로 공개가 없어요. 이준석도 명태균을 그래 요구하네요. 그럼 명태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요 두 번째 요 문제를 이제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밝혀진 것만 본다면요. 명태균이 그 팩트만 한번 보자고요. 정확하게 그 밝혀진 팩트 현재까지 앞으로 이게 뭐 2,000개 깐다 그는 나중에 보더라도 제일 먼저 이제 그 밝혀진 거는 그 이준석이하고 이제 천하람이 그 칠불사에 가가지고요. 홍매화 심은 거. 그거는 이제 팩트죠. 홍매화를 심었다. 저는 주술로 보는데. 그 다음에 김영선을 올해 총선에 공천이 안 되니까 김건희에서 자료 줄 테니까 이제 그 1번이나 비례 달라. 이렇게 그 추악하게 거래를 하려다가 거래가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요거까지가 이제 그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에서 문자가 나온 거는 그때 이번 총선에 명태균이가 한 6번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원칙대로 경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대로 답을 보낸 거. 요게 이제 하나가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 공개된 거 있잖아. 뭐 오빠가 이게 그 무식해서 저쩌고. 근데 그거는요. 문자 공개된데 이거 앞뒤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는 이제 그 친오빠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친오빠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 친오빠는 이제 명태균 씨를 처음부터 약간 이게 그 허풍쟁이 과장 사기꾼 정도로 해가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봤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도 하고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대화해보면 이게 좀 통찰력도 있어 보이고 뭐 그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 사기꾼 명태균으로 볼 게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또 선거 때는요. 선거 때는 이게 누구든지 여론조사 큰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만나서 도움받고 싶고 진짜 선거 때는 절박하니까 한 표도 아쉽고 그러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명태균 씨를 이렇게 어떻게든 달래야 되고 근데 그 오빠는 명태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욕을 하니까 김 여사가 이제 그 명태균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약간 이게 그 과장적으로 이제 우리 오빠가 철이 없고 뭐 무식해서 그러니까 좀 이게 푸시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좌파들은 그 오빠가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평소에 그 이명수 그 보면 이게 아저씨라고 부르지 오빠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라고 부르고 또 이게 보통 지금 대통령 하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데 마치 이게 이준석이나 이사들은 이게 그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또 이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야당이 또 하는 말이 아 진짜 친오빠가 이게 도와줬으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선거 과정입니다.
선거 과정에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자기 매형 선거하는데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게 사돈의 팔촌까지 온 집안이 나서가지고 선거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예를 들어 이게 자리나 뭐 이권 청탁이나 국정 개입 이게 문제지. 선거 과정에 오빠가 친오빠가 그러면 이게 그 자기 매형 선거하는데 그게 도와준 게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공개된 것만 딱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마치 이게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거나 또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이권 청탁이나 국정농단으로 명태균 씨하고 한 게 없습니다. 이게 2021년도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사적인 대화 아닙니까?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태균 씨도 여론조사 기관이고 그때 척보마 사기꾼인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도 하고 PNR 한 50번 했잖아. 그러면 이게 고맙고 도움 되니까 부인 입장에서 아니 선거운동은 부부가 하고 가족이 하지. 그러면 이게 남편 선거운동이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면 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권 개입과 관련한 이런 게 카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천 때 주고받은 거는 아주 FM대로 경선의 원칙이다. 이게 한 번 답인 게 다잖아요. 여기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 일부 우파 우리 쪽에도 다만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냐. 그러고 이게 뭐 친오빠든 왜 이렇게 남을 이게 좀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건 지금 기준 아닙니까? 그때 그 절박한 급박한 선거 과정에서 그래 큰 여론조사 사장이라고 이게 오니 그러면 이게 뿌리치고 그걸 어떻게 첫눈에 사기꾼이 다 압니까? 한 표가 아쉬울 때. 그러니까 제 말에 지금 명태균을 보고 사기꾼이다. 근데 그때 왜 연락했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게 명태균이가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선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호 오빠가 너무 명태균을 비판하니까 이제 부정적하니까 거리게 좀 명태균 씨 달래주려고 그래서 이게 그 오빠를 조금 이게 비판적으로 사적인 대화에서 오빠가 뭘 잘 몰라서 철이 없어 그래요. 이거 아닙니까? 이 남의 사적인 대화 다 까매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까보면.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이게 좌파들은 엄청나게 뭐 국정농단 이게 막 이런 비선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지금까지 까진 거 뭐 이장하게 뭐 2,000개가 있다 어쩌고 떠드니까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요. 가봐야 하는 거고요. 뭐 저는 그 대통령을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해명이나 그게 맞다 봐요. 처음에 선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게 접촉하고 뭐 도움을 여론조작 등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이것도 그래요. 뭐 대통령이 직접 여론조작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미공개 정보 뭐 2%좀 이게 했다고 강혜경 씨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강혜경하고 또 이게 명태균이가 또 진실 게임 벌이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그거는 뭐 관계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갤럽은요. 갤럽은 이제 25번 조사인데 이재명이가 15번 이긴 걸로 나와요. 근데 명태균 씨는요. 50번 조사인데 PNR은 49번을 윤석열 이기는 걸로 노는데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누구 여론조사가 맞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PNR이 맞잖아요. 제가 그거는 과정을 보면 계속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0.73이 의외였어요. 우리 다 한 5, 6%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근데 0.73이 의외, 그거는 마지막에 대장동 몸통을 바깥치는 신앙님에게 김만배 또 여러 JTBC, MBC 공작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좁혀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5% 이상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앞지르고 있었던 거는 정설입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이게 PNR이 맞춘 거예요. 갤럽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갤럽은 욕 안 해. 갤럽은 이재명이가 15번 이긴다 했다니까 25번 중에 이재명이가. 근데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럼 좌파들은 여론조작 안 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총선 때 민주당은요. 경기도 광주에 안태준이 있고 우리 정자동 안태준이 있고 문학진의 보좌관이잖아. 문학진 떨어뜨리려고 유령 여론조사 옛날에 성남시에서 장난쳤던 이런 유령 여론조사 해가지고 중진들 비명 행사 떨어뜨리려고 이게 조작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나가서 야 민주당 너는
여론 조작은 이야기도 하지 마라. 너가 이번에 총선 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민주당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요, 김혜경이를 사모님 팀 만들고 나중에 배우자실까지 만들고 선도차량 본차량 해가지고 국회 배지를 비서실장까지 해놨잖아요. 그 김혜경이가 많이 나선 겁니까? 그 우원식 부인 3번이나 만나가 경기도 버카로 밥 사주면서 위전까지 한 이게 김혜경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밀려야 됩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김혜경이보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김혜경이가 경기도 버카로 우원식 부인 3번 만나가 밥 사주고 위전까지 시키고 지금, 그리고 이게 배우자실 사모님 팀 만들고 선도차량, 그게 배소연이 동거남 아닙니까? 김현우 극단적인 선택한 이런 짓을 한 민주당이 어디 김건희 여사 비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자기들이 여론 조작인 거는 생각 안 합니까? 따라서 저는 그 명태균 문제는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딱 밝혀진 팩트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거기에 좌파들이 막 온갖 추측과 억지를 섞어서 마치 이게 엄청난 뭐 이게 농단이 있은 것처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요,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 제일 먼저 알았죠. 그 다음에 김영선 통해서 아마 이준석이가 나경원 대표하고 당대표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여론조사 한번 등장하면서 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나경원 그때 아마 여론조사를 이준석이가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뭐 장난을 친지 안 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친하고, 그래서 자기가 김종인이가 자기 아버지라 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김종인이가 정치적 아버지다. 그러니까 김종인하고 이준석. 그래서 실제 이준석이나 천하람이가 명태균이 그 바쁜데 지리산 7불사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거래도 이게 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매화를 심어야 뺏다는지 뭐 어떤지 하여튼 주술의 그 매화를 7불사 주지도 모르게 심었잖아요. 그걸 긴념식수라는데, 긴념식수는 닭이 그 땅을 파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마지막에 허간줄 딱 뿌리고 팻말을 하나 세워야 기념이 되죠. 새벽에 그렇게 막 당사자 보고 막 이렇게 파라고 하는 그런 기념식수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4시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요, 명태균이 잘 봐야 돼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까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까고 있잖아요. 근데 핑계는 뭐 김재원이 의원한테 핑계를 돌려. 김재원이가 자기를 공개하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김재원하고 이게 대통령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김재원이가 구속해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 까고 있다. 이게 황당무계한 개변 아닙니까? 황당무계한.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까고 홍준표 시장도 까는데, 근데 이준석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준석이거든요.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또 말도 안 되는 게 뭐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윤석이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저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하고 이게 연합해서 아마 이제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현재까지 보면 그래요. 저도 단정은 안 합니다. 앞으로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다만 저희가 이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보면, 지금까지만 보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 봐요. 왜? 선거 과정에 김건희 선거 과정에 여론조사 사장 소통하고 붙잡으려고 달래주고 이게 뭐가 문제됩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이게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이게 좌파들은 신나가지고 이게 막 온갖 옛날에 최순실, 최서원 사태 때 쟁의받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구슬하고 7시간 미래하고 그때 성형 수술하고 막 이렇게 퍼뜨리는데요. 그걸 다 보도했던 언론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당했잖아요. 또 당하면 이게 우리가 바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데 김건희 여사 또 당할 겁니까? 또 당할 겁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저는 핀드는 게 아니에요. 팩트만 가지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한번 당했으니 팩트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자면 저 토론에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팩트가 뭐가 있나요? 대통령 되고 나서 명태균한테 불법적으로 뭐 해준 거 김영선 공천 전부 다 컷오프 됐잖아요. 그리고 그 국정 한 게 뭐 있나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제가 뭐 방송 나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팩트를 가지고 토론하자면 저는 언제든지 저희 서종TV에 출연해서 토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또 막 서로 이게
공방을 벌이거나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가 자중질환 분열대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좌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차분하게 냉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하나하나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제가 알기로 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결정적으로 뭐 명태균한테 놀아나가지고 엄청나게 뭐 국정농단,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 전혀 없었잖아요. 최소은 씨가 뭐 다 한 것처럼 하지만 뭐가 있나요? 뭐가 드러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번엔 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다고 봐요. 더 큰 게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명태균 씨가. 뭐 저는 상당히 그 허풍쟁이 과장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다만 그 좌파들이 이걸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 딱 약한 고리 타겟 잡아서 온갖 막 십자포화를 지금 이게 퍼붓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밀리거나 여기에 우리끼리 자중전에 빠져가지고 놀아나서는 좌파들의 계략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하나하나게 그 팩트의 영역과 그 다음에 과장, 허구, 추측, 가짜 이런 게 영역을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뭐 제가 방송에서는 계속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많이 안 다루지만 앞으로도 그 도를 넘는 좌파들의 그 가짜뉴스 공세가 있을 때는 제가 단호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제가 반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